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정우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우성은 단순히 잘생긴 외모로만 유명한 배우가 아닙니다. 그의 진가는 가난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 20년 넘게 이어진 꾸준한 기부와 봉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심 어린 헌신에 있습니다. 1973년 4월 서울 사당동 판자촌 산동네에서 태어난 정우성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당동 재개발 지역의 판자촌에서 살았는데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았던 집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퇴거 조치가 떨어지면 다른 재개발 지역으로 이사하고 또 마지막까지 남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왔는데 대문이 헐려나가 있었고 집 대문이 없는 날은 집벽에 빈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집벽이 헐려서 눈을 뜨면 산 아래가 다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찢어지도록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정우성은 학업보다는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가난 탓에 배불리 먹지 못했지만 어릴 적부터 키가 커서 종종 성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를 깨달은 정우성은 중학교 3학년 때 서문여자고등학교 앞 햄버거 가게에서 재수생으로 속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분증 사본이나 이력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184cm의 장신이었던 정우성은 재수생인데요 라고 속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쓰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는 근처 인디안 햄버거 가게에 밀려 파리를 날리고 있었는데 정우성이 오고 나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인근 동덕여고와 세화여고는 물론이고 봉천동에서도 여학생들이 몰려와 가게 입구에서 화장실 들어가는 골목까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햄버거 가게 화장실로 가는 벽면에는 정우성을 연모하는 여학생들의 낙서가 가득했다고 하니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정우성의 시급은 800원으로 올랐고 보너스로 1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중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사장은 이 재수생 아르바이트생 덕분에 장사가 너무 잘 되어 감사했을 것입니다. 은행 말단 직원이라도 되어보려고 경기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맙니다. 학교는 마치 정글 같았고 차별과 폭력이 난무했다고 회상합니다. 집안이 가난한 것 자체는 딱히 불행하게 느끼지 않았지만 교사들이 학생이 사는 곳과 집안을 따져가면서 차별하는 것에는 큰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정우성은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모델센터의 교육생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리랜서 모델 활동을 겸하던 시기에 SBS 일기 탤런트 공채에 응시했지만 학력이 고교 중퇴라는 이유로 떨어졌고 MBC 탤런트 시험에서도 낙방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무섭거나 일이 무섭다는 생각이나 단어를 개입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냥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가족이 돌봐주거나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잘 배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나 혼자 세상에 튀어나와 살아왔다. 최선을 다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때의 운이지. 그렇다고 내가 죽을 일은 아니니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씩 받아들이고 가면 된다고 생각해왔다. 이런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1996년 영화 구미호로 데뷔한 정우성은 바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1997년 영화 비트는 당시 청춘 영화로는 드물게 전국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고 1990년대 10대 남성들의 로망과 판타지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정우성의 진정한 가치는 스타가 된 후에 드러났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성공하면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지만 정우성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성의 기부 역사는 2003년부터 시작됩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 의연금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006년에도 수재 의연금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5천만 원을, 2022년 동해안 산불 때는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희망브리지에만 누적 2억 1천만 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우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며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정우성은 대한민국 최초 루게릭 요양 병원 건립을 위해 많은 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루게릭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성의 진정한 헌신은 난민을 위한 활동에서 빛을 발합니다. 2014년부터 유엔 난민기구의 한국 친선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정우성은 매년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난민기구에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난민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한국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4년 네팔을 시작으로 2015년 남수단, 2016년 레바논, 2017년 이라크, 2018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로힝야 난민촌, 2019년 말레이시아, 지부티 등 세계 각지의 난민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남수단 북부 유니티주에 위치한 난민촌과 수도 주베에 위치한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캠프를 방문했는데 이때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유엔 난민기구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재집권하며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자 정우성은 즉시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상황으로 집을 잃고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아프간인들과 이들을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유엔 난민기구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도주의적 비극에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하는 시기라며 각종 위험과 비극적인 상황에도 자국에서 피신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미얀마 폭력 사태로 인해 피신한 로힝야 난민을 위해 기부했으며 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난민 아동을 조용히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정우성의 난민 옹호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2018년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대거 입국했을 때 정우성은 CBS 방송에 출연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질과 풍요를 뺏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우성을 난민의 왕이라고 이죽거리며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의 영화는 개봉도 하기 전 평점 테러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성은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굳이 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그동안 난민 보호 활동을 하며 만난 이들의 이야기와 난민 문제에 대한 생각을 담은 책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난민 문제에 대한 정우성의 진지한 고민과 헌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2017년 겨울 한 기자는 정우성을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해외 난민 봉사 활동을 마친 직후 공항에서 곧바로 술자리를 찾았는데 봉사 활동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즐거운 표정으로 소주잔을 들어 건배를 외쳤다고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온 사람만이 뿜어낼 수 있는 유쾌함이 느껴졌다고 그 기자는 회상했습니다. 2018년 한 독립영화 관련 행사를 후원하고선 생색을 내기는커녕 큰 금액을 못 들여 죄송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행사 관계자에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우성의 진면목입니다. 정우성의 또 다른 아름다운 면모는 25년 넘게 이어진 이정재와의 우정입니다. 1999년 영화 태양은 없다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청담동 부부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사실 오디션장이었습니다. 정우성은 2013년 인터뷰에서 데뷔 전 모델 일을 하다가 우연히 영화 구미호 남자 주인공 오디션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이정재 씨도 그 오디션을 봤더라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정우성이 발탁되어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같은 해에 두 사람은 SBS 신인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운명처럼 1999년 영화 태양은 없다에 함께 출연하게 된 두 사람은 촬영이 일찍 끝나면 같이 술 한잔하며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끈끈한 관계는 2016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티스트 컴퍼니로 이어지면서 연예계 대표 우정의 아이콘으로 거듭났습니다. 정우성과 이정재는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이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로 25년째 존댓말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재는 정우성은 워낙 심성이 좋은 사람이고 나도 무엇이든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정우성도 안다며
함께 사업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지, 동료 배우들끼리 모임을 만든 건지 헷갈릴 정도로 사내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성은 2020년 인터뷰에서 이정재와 오랜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서로에게 강요를 안 하고 바라보고 인정한다며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이래야지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조용히 서로의 작업에 대해 충분히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재는 정우성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다 느껴지고 이런 면이 잘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성은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고서 아마 누구보다도 이 트로피를 손에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집에서 TV로 보고 있을 남자, 제 친구 이정재 씨 함께 기뻐해 주리라 생각한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SNS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정우성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정우성에게입니다. 그보다 늦게 SNS를 시작한 이정재는 이정재로부터라는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이정재가 정우성의 SNS를 참고해 아이디를 만든 것입니다. 아이디에서도 from과 to로 엮인 관계를 보여주며 각별한 친분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 이정재가 연출 데뷔작 영화 헌트를 만들 때 정우성은 주연을 맡아 친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태양은 없다 이후 23년 만에 다시 스크린에서 호흡을 맞춘 것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을 때 24년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정우성은 사실혼을 넘어섰다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우성과 이정재는 기부 활동도 함께합니다. 2022년 8월 두 사람은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에 함께 가입했습니다. 그간 기부 사실이 알려지기를 사양했던 두 사람은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는 희망브리지 요청에 따라 아너스클럽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관계자는 두 사람은 평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 돕는 일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며 재난으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일도 그중 하나로 두 사람은 나눔 문화 확산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우성의 직업의식도 남다릅니다. 한 영화인은 정우성을 뼛속까지 스타 배우라고 평가하며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우성과 함께 한적한 카페에서 편하게 수다를 떠는데 정우성이 갑자기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광고 모델 같은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카페 밖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팬들의 판타지를 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활동 초기 선배와 매니저 등으로부터 들은 조언을 그는 20년 넘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작비가 거의 없는 독립영화에도 정우성은 흔쾌히 참여합니다. 김어준 감독은 정우성에게 전화해 이러이러한 영화를 만들 건데 내레이션으로 해달라. 그런데 우린 제작비가 거의 없어서 많이는 못 준다. 고 했는데 정우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8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날 바다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다룬 이 영화에서 정우성은 내레이션을 맡아 의미 있는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정우성은 연기력에서도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잘생긴 외모로만 주목받았지만 감시자, 아수라, 더킹, 인랑 등을 거치며 매번 진일보한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2023년 개봉한 서울의 봄에서는 전두환을 연기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비트에서 정우성은 김성수 감독이 78줄 분량으로 장황하게 쓴 도입부 내레이션을 받아 읽고는 나에겐 꿈이 없었다 한마디로 줄이고 결국 이 말을 하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 한 줄에는 은행 말단 직원이라도 해보고자 경기상고에 진학했지만 1학년 때 자퇴하고 말았던 가난한 집안 환경과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히 진동했던 자전적인 경험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시대를 풍미한 명대사가 되었습니다. 정우성처럼 오랜 시간 정상을 지키며 활동하고 있는 배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빛의 속도로 떠올랐다가 빛의 속도로 몰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 한 번만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 연예계에서 정우성은 드문 존재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잘생겼다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정우성이 잘생겼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그리 말해도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우성은 생각과 마음이 더 잘생긴 배우입니다. 할리우드에 조지 클루니가 있다면 한국 영화계에 정우성이 있습니다. 조지 클루니 역시 잘생긴 외모로 유명하지만 수단 다르푸르 분쟁 지역을 방문하고 인도적 위기에 목소리를 내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배우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정우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우성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공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우성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매년 5천만 원씩 총 5억 원 이상을 난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희망브리지에만 2억 1천만 원,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에 대한 기부까지 합치면 정우성이 사회에 환원한 금액은 1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우성의 진정한 가치는 기부 금액에 있지 않습니다. 직접 난민 캠프를 방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고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하며 난민 문제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악플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정우성은 사당동 판자촌에서 태어나 대문도 없는 집에서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모델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탤런트 시험에서도 낙방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나 혼자 세상에 튀어나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강인함을 봅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는 자신이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기부하고 10년 넘게 난민을 위해 헌신하고 25년 넘게 한결같은 우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우성이 시니어 세대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우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학력이 부족해도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는 나눔과 배려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51세가 된 지금도 정우성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배우로서, 사회활동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정우성, 그는 단순히 잘생긴 배우가 아닙니다. 가난을 극복한 노력의 아이콘이며 20년 넘게 꾸준히 기부해온 나눔의 실천가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활동가입니다. 그리고 25년 넘게 한결같은 우정을 지켜온 신에 있는 친구입니다. 정우성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공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비난받더라도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있는가? 정우성은 이 모든 질문에 자신의 삶으로 답하고 있습니다.